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가 더 작은 것 같은데. 자, 6호 붓을 꺼내시고요. 자, 아까 붓 잡는 법부터 다시. 붓을 잡을 때 일단 이렇게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끼워서 이렇게 잡는 사람, 이렇게 해서 호미질 하듯이 이렇게 그리는 사람 안 돼요. 그러면은 제일 내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야. 여기 노란 거랑 금속에 여기 중간에 울퉁불퉁한 데 있잖아. 여기에다가 두 손가락을 펴서 놓고 그냥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요 부분이 중요해.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야. 요 부분 자체가 이거를 대고 있어야 돼. 여기다가 이제 힘줘서 잡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즉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일단 잡아 놓는데, 이렇게 해서 잡아 놓는 거야. 근데 뭐 가끔 가다가는 그 세 번째 손가락이 빠질 때도 있어. 이렇게 해서 빠질 때도 있어.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딱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세 개의 손가락으로 요 부분에 요걸 끼워 넣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잡는 거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 왜냐면은 이 두 손가락은 이거를 그냥 잡고 버티고 있고, 그리고 엄지손가락 갖다 그 위에 덮어서 그냥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엄지손가락의 역할 자체가 이렇게 해서 붓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붓을 왜 돌리냐? 이렇게 해서 쓸 때도 있고, 그리고 칼붓 자체의 용도가 이게 제일 넓은 거고, 그 다음 옆으로 돌려서 이 옆날로 했을 때가 가장 가느다랗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약간 비틀어서 요 정도로 하면은 또 다른 면적으로 나오니까, 한번 채색을 일단 한번 볼까?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해서 나오는지. 색깔은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자, 한번 채색을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해서 가장 넓게 썼을 때 이게 가장 넓은 면적이야. 그리고 바로 그 즉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돌리는 거야. 돌린 다음에 그대로 바로 이렇게 해서 가면 가느다란 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엄지손가락으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중간 사이즈가 나오는 거야. 너희가 이거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거부터 제대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넓게 쓰다가 돌려서 가느다랗게 해서 가고, 또 밀어서 중간 사이즈 했다가 또 약간 들어서 요 정도 사이즈도 가고, 되게 다양한 사이즈를 이 붓 하나로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붓 파지법 자체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엄지손가락으로 이거를 계속 돌려가면서 어느 상태로 쥐고 있는지를 알고서 바로 채색을 해야지. 언제 자료 보고 그림 보고 손 보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릴 때마다 이거를 이상하게 쥐고 있으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쥐고 있어봐. 이 엄지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 해봐. 붓이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요 세 손가락으로 한 다음에 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돌리라는 거야. 이걸 돌려서 하면은 아주 편해지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단 파지법은 이렇고, 그리고 각도 자체도 중요한데 붓을 들고서 하는 각도.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지, 여기가 땅바닥에 닿으면 안 돼. 될 수 있으면 여기는 닿고서 그리는 게 아니야. 뭐 물론 가끔 가다가 세밀한 묘사를 하고 그럴 때는 닿아도 돼. 그럼 이제부터 닿아도 되는 경우랑 안 되는 경우를 알려줄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사람 몸이 컴파스라 그랬잖아. 컴파스라서 지금 여기 이제 팔꿈치를 찍고서 너희가 그렸을 때 어떻게 나오냐? 가장 큰 반경의 곡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팔꿈치를 찍고 그대로 잡아서 쭉 그었을 때는 똑같은 곡선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한번 그려봐. 팔꿈치를 찍고 지금 내가 어디를 안 붙였냐면은 여기 손목을 안 붙였어. 손목을 바닥에 붙인 게 아니야. 손목 떼고, 즉 각도 자체가 지금 이거 나오나? 여기 지금 여기를 붙이고 요 바닥면을 종이에 붙이고 그대로 그렇게 한 거야. 이게 뭐 이걸로 하면 되니까. 이게 종이라고 칩시다. 이게 종입니다. 이게 종이라고 했을 때 내가 팔꿈치 여기를 찍었고, 그러고 여기 새끼손가락 있지? 새끼손가락이랑 붓을 동시에 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여기는 안 닿는 거야. 여기가 닿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잡고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그럼 새끼손가락의 정체는 뭐냐? 새끼손가락은 후덜덜 방지야. 이거 새끼손가락 안 대고 그냥 하잖아? 그거 후덜덜덜.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살짝 대고, 즉 여기 손가락 4개를 보면 다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 요 세 손가락은 붓을 잡고 있고, 4번째 손가락은 여기를 대고 있고, 이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은 거리를 재는 거야. 거리를 재서 요 새끼손가락을 딱 대고 요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 손가락, 그은 손가락을 그대로 보여주자면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지금 손가락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긋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팔꿈치 닿았고, 새끼손가락이랑 붓이랑 동시에 닿았고, 요 상태로 해서 쭉 그어버리는 거야. 한번 다시 해볼까? 여기 찍고 팔목을 일단 꺾은 다음에 요렇게 잡고 그대로 댄 다음에 그대로 난 긋기만 하는 거야. 이러면은 요런 곡선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처럼 붓으로 할 때도 있지만 색연필, 펜 이런 것들도 큰 컴퍼스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야. 사람 몸이 컴퍼스라고. 거기에 중심점 찍고 가는 거야. 이 훈련을 가장 먼저 하는 거야.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곡선, 사람 몸을 이용해서 그을 수 있는 기하 곡선이야. 얘기했잖아. 그 기하 곡선. 자, 그럼 여기서 응용 동작 한번 가요. 색깔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응용 동작 할 때는 물을 좀 많이 씁시다. 물을 좀 많이 쓰시고,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내가 말했지, 그 붓에 물감을 많이 묻혀야 여기에 오래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물감을 섞을 때, 갤 때는 물론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해서 개는 거야. 여기에 많이 묻혀야 돼. 근데 여기서 팔레트 자체 빈 공간에서 섞을 때 이렇게 해서만 섞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 손가락 모양을 보세요. 손 모양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돌려. 엄지손가락 보여?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서 섞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도 섞다가 이렇게 해서 섞으면은 붓이 팔레트에, 이거 보이나? 이 정도로 해서 딱 달라붙는다고. 근데 이걸 요렇게만 섞으면 붓이 한 반밖에 안 묻어. 그래서 묻는 것 자체가 달라. 그래서 매번 선생님들이 물감 좀 많이 써라, 물감 좀 많이 써라. 넌 왜 이렇게 물이 많아? 물이 많으니까 채도가 낮아지고 그림이 흐려지잖아 라고 하잖아. 그때 물감을 많이 쓰라고 할 때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 물감을 많이 쓰라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또 요렇게 해. 이제 많아졌겠지. 하지만 붓에 묻어있는 건 반밖에 안 묻는다고. 그러니까 아예 물감을 많이 하려면 요렇게 해서 개놓은 다음에 붓을 팍팍 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섞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빠르고 소리만 내는 것 같은데 훨씬 빠르고 잘 묻는단 말이야. 근데 이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펜 갖다가 돌려봐. 아니면 좀 망가진 붓 같은 거 갖다 이렇게 돌려서 반씩 뒤집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편합니다. 붓에 되게 잘 묻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섞는다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섞어서 충분히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응용 동작이라 그랬잖아. 시작을 이렇게 딱 맞닿게 해서 간 다음에 붓을 점점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라인이 나오는 거라고. 그렇지? 간단하지? 엄지손가락을 잘 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처음에 요 상태로 그대로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미는 거야. 한 반만 미는 거야. 이 상태로 시작해서 반만 밀면 딱 90도가 되거든. 조금밖에 안 미는 거야.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받치고 있고. 자, 다시 한번 간다. 이 상태로 잡고서, 그러니까 밀 준비를 하는 거야. 요만큼만 미는 거라고. 요만큼만. 요렇게. 붓이 이렇게 되게. 그러면 시작은 요렇게 해서 그대로 밀면서, 점점 밀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은 가느다랗게 시작했다가 점점 두꺼워지는 요런 라인을 얻을 수가 있지. 그러면은 너희가 그 그라데이션 영상을 봤나 모르겠는데 그 영상에 보면은 붓에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다 그랬어. 면적. 이 6호 붓이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고. 그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은 폈을 때 가장 넓게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야. 펴서 칠했을 때 가장 넓게 나오는 거. 그럼 생각해봐라. 스케치할 때 이런 리본 같은 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 리본. 물체 중에 이런 리본류 되게 자주 나오고, 리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확대되게 그릴 때가 되게 많아. 그럴 때 보면 리본에 너희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다면 당연히 원하는 붓으로 바꿔줘야 돼. 잘못 칠하는 게 이런 거라고. 그 면적이 맞지도 않는데 요만큼이랑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칠하고 있는 거. 이게 되게 잘못 칠하는 리본이. 이렇게 너희 막 칠하지. 이렇게 해서 막 해서 면적만 맞추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얼룩덜룩해진다는 거지. 얼룩덜룩해지고 종이가 순식간에 상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얘를 데려오세요.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8호붓. 제일 넓게 커버할 수 있는 게 8호붓이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하던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6호붓으로 2번을 그냥 딱 맞춰서 2번을 그으시던지. 그러면은 커버가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일단은 기초 디자인을 뭐 이론을 배우고 이런 거 다 하기 전에 이 붓질부터 제대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어떻게 해요? 붓을 잡고요. 여기 손목을 대지 마시고 컴퍼스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쭉 가던지. 이때 움직이지 말아야 할 건 손목이야. 손목과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고 팔꿈치만 이렇게 가짜 팔처럼 이렇게 진짜 가짜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기계처럼.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응용 동작 했던 거는 가짜 팔처럼 움직이는 거 그대로고 손목도 그대로인데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 손가락으로 미는 거야. 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서 점점 두꺼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점을 고정해 놓는 한 여기서 어떻게 구워도 다 비슷한 곡률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고 싶으면 종이를 돌리면 되는 거지.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너희가 좀 착각하는 거 중에 하나인데, 종이 한 장만 더 주세요. 종이 한 장만. 자,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 이렇게 그리는 사람. 몸을 막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그거는 나만 그래야 돼. 나는 종이를 돌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종이를 돌릴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왼손으로 종이를 잡고 여기는 찍고서 계속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종이를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선들이 깔끔하게 나온다고. 종이만 돌리면 돼. 자세는 그대로. 앉은 자세도 그대로, 팔꿈치 찍은 것도 그대로. 자, 그럼 여기서요. 자, 또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아래쪽에다가 해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짧은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사람 신체에 있는 컴퍼스가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이 어깨란 말이야. 근데 어깨를 너희가 쓸 일은 거의 없어. 어깨 쓸 일은 거의 없고, 팔꿈치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 쓰는 게 이 손목이야. 손목을 쓸 때는 대세요. 여기를 전부 다 화지가 있으면은 전부 다 대세요. 손목 쓸 때는. 안정적으로. 대시고, 그 다음에 붓을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자, 붓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짧게, 길게, 혹은 더 길게. 그럴 때, 자, 보세요. 손목만 갖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쓱 하고 움직이는 거야. 지금 보여주는 각도가 이거밖에 안 돼서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제 칠할 때 이렇게 칠하는 경우도 있어. 물론 이렇게 해서 좀 짧은 선들을 이렇게 칠할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스냅만 이용해서, 혹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작은 선들 그릴 때도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올 때도 있어.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제일 짧은 각도는 손가락이야. 그냥 손가락. 제일 짧은 거. 요거는 다 대고 여기까지 다 돼버리는 거야. 여기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다 돼버리는 거야. 다 대고서 손가락만 정말 까딱까딱 하면서 하는 거지. 근데 이걸 너희가 사실 제일 많이 써.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야. 왜? 편하잖아. 몸이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작깨작, 특히 이런 거 많이 하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만 대고 요 끝부분만 종이에 대고 조금씩 이렇게 채워서 가는 거. 이거 제일 많이 하지. 그러니까 붓이 이거를 계속하면 붓이 뒤틀려. 이게 뒤틀려 버린다고, 붓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손목이나 손가락을 많이 쓸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붓을 누르는 거야. 그냥 눌러서 칠하는 거야. 붓을 눌러야지. 눌러서 이렇게 해서 가서 쭉 눌러서 칠하고, 눌러서 칠하고, 눌러서 칠하면서 가야지. 그래야 이만한 면적이 채색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좀 소심한 사람이나 뭐 그런 부류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걸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끝부분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 생각보다 진짜 많아. 이렇게 채우는 사람. 이것도 잘 채우면 또 모르겠는데 잘 채우는 게 아니지. 보통 아무렇게나 채우거나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붓이 잘 상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자. 자, 여기 책상에 모서리가 있지. 책상의 모서리에 일단 책상 위쪽에다가 팔꿈치를 처음에 찍어서 하기도 하고, 다 대고서 손목을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끔가다 그 중간 정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여기 있지, 여기 자체를 이게 책상의 모서리라고 치면, 책상의 모서리야?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책상 모서리야 이게. 그럴 때 나는 요렇게 해서 조절을 해. 모서리에 여기만 대고 움직이든지, 여기만 대고 움직이든지. 책상 모서리에 고정을 시키는 거야. 손을 고정을 시켜야 된다고. 손을 고정을 시켜야 이게 요렇게 해서 잘 나온다고. 이렇게 짧게. 짧지만 안정적인 곡선들이 나오는 거야.
이걸 고정을 시켜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나 같은 경우엔 토시도 안 껴. 토시를 왜 껴? 토시를 끼면은, 야, 이 토시다? 토시? 토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토시에다가 여기 찍지? 물감을 찍어도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몰라. 그래서 이 찍어놓은 물감을 여기다가 그대로 쓸고 다니지, 이렇게. 쓸고 다니는 동안에는 또 안 보여. 여기가 안 보이잖아. 그리고 떼면 그때 알지. 뭐가 묻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는 팔을 걷으세요. 무조건 걷어. 팔을 걷고 이 걷은 팔 갖다가 책상에다가 대면 마찰이 있어서 잘 안 미끄러져. 근데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근데 이거를 대고서 하면 잘 미끄러져. 이걸 대고 하면 미끄러진단 말이야. 너무 손에 묻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여기에 물감이 묻었다고 해도 묻자마자 알거든. 축축하니까 닦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림 그릴 때는 옷을 걷고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절을 할 때 요렇게 해서 모서리, 지금 여기가 모서리인데 모서리를 차마 보여줄 수는 없고 책상이 안 움직이니까 이게 모서리라고 치면 나는 이 모서리에다 지금 요렇게 해서 대서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요렇게 해서 움직이기도 해. 이렇게 그리면은 좀 안정적으로 곡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요렇게 해서 할 때는 어딜 대지 않겠어? 여기 안 되는 거야, 여기 안 되고, 모서리에 여긴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그냥 팔인가? 아무튼 그냥 팔을 대고, 팔뼈따기를 대고 여기 손목은 떼고, 새끼손가락 살짝 새끼손가락으로 거리 조절. 이거 보여?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서 하면은 높이 할 수 있고, 요렇게 구부리면 낮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거리 조절하는 거야, 거리. 높낮이 조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런 짧은 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항상 종이를 짚고 돌리면서 잡고 가고, 잡고 돌리면서 잡고 가고. 잡을 때 이 손에 너무 누르지 마세요. 그림에 가끔 지문 나오는 거 있지? 지문. 그 지문 다 너희 얼굴에서부터 나온 거야. 아니면 머리카락에서부터. 왼손이 간지러우니까 얼굴을 긁고 여기를 딱 짚잖아? 그러면 그 위에 수채화가 지나가면 지문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 조심하세요. 왼손은 항상 청결하게. 왼손은 왼쪽 바지에다가 닦는 습관을 들여. 아니면 이런 데다가 닦으세요. 왼손 항상 닦아서 손을 잡고, 그러고 쭉 긋고 돌리고, 쭉 긋고 돌리고, 쭉 긋고 하면은 항상 일정한 선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 넓게 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일정한 선들을 얻어낼 수 있고. 자, 그럼 직선은 어떻게 긋냐? 직선이 이제 어렵지. 곡선은 쉬운데 직선이 어려워. 직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직선은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돼. 기계처럼. 니네 그거 뭐지? 차 앞에 와이퍼? 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직선을 그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 상태에서 그대로 쭉. 뭐가 움직이냐? 역시나 여기는 안 닿아. 여기 닿는 게 아니야. 닿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그대로 가면 곡선이 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다가 그대로 손목이 꺾이면서 가는 거지. 이럴 때 될 수 있으면 숨을 참으세요. 직선 그을 때는 숨을 참으세요. 숨을 쉬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진짜 이런 식으로 나와, 숨 쉬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숨을 쉬지 말고 그냥 쭉 이럴 때 더 긴 선을 할 거면 팔꿈치도 떼야 돼. 이제 팔꿈치는 다알랑말랑하게 그냥 살짝 지탱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가는 거예요. 쭉 이럴 때는 뭘 움직이지 말아야 되냐. 봐봐, 손가락은 고정돼 있고 손목도 여기서 막 헐렁헐렁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조금만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붓질들이 제대로 되어야 그림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지. 이게 방법은 쉬운데 숙련이 되어야 돼. 숙련이 되지 않으면 그림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또 뭐가 있었더라? 붓질의 방법. 또 뭐가 없었나? 어쨌든 오늘 이거 돌리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억지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여기다 그냥 얹어 놓으세요. 이렇게 좀 제발 좀 얹어놔. 이렇게 얹어놔. 빠져나가지 않게 살짝 요렇게 해놓는 거. 이렇게 한 잔에 알아? 한 잔에? 아, 너희 잘 모르지. 그냥 한 잔의 자세로 딱 만든 다음에 얹어놓고 딱 요거야. 뭐 없으면은 그 물감이라도 들어봐. 물감 한 잔에. 자, 들어. 자, 들고서 요거를 빼. 그리고 여기다 얹어 놓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얹어 놓을 때 여기 두 번째 손가락 여기 마디 있지? 꺾이는 마디. 그 위에다가 얹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얹어 놓고 얘는 그냥 돌릴 뿐. 여기에 홈이 있잖아. 여기 홈. 요 V자 홈에다가 얹어 놓고 그냥 돌리는 거야. 이렇게. 즉 이 두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이걸 자꾸 이렇게 해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이 손가락 가만히 있고 엄지손가락으로만 돌리는 거야. 이거 잘 안 되면 막 손에 쥐나고 그러거든? 쥐났어 벌써? 쥐나고 그래도 연습해봐. 연습하면 금방 돼. 이거만 되면 붓은 아마 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이게 돼야 속도가 빨라져. 잘 보세요. 넓은 거를 칠했다가 바로 좁은 거를 칠했다가 바로 중간 사이즈를 칠했다가 바로 또 가느다란 거 했다가 바로 또 넓은 거 했다가 이럴 때 특별히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엄지손가락이 다 해주는 거야. 나머지는 일을 안 해. 나머지는 얘는 고정만 해주고 받침만 해주고 이 손가락으로는 고정만 돼 있고 엄지손가락이 다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팔꿈치는 찍기만 하고 팔은 돌리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일정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나는 가끔 어쩔 수 없이 영상 때문에 하는데 이런 거 심혈을 기울여서 이쪽으로 좀 긋지 마세요. 심혈을 기울여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꼽듯이 긋지 마시고 종이를 돌린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왼손잡이는 어쩔 수 없지? 왼손으로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가장 편하겠지? 그래서 주제가 오른손잡이는 주제가 이쪽에 있는 게 편하고 왼손잡이는 이쪽에 있는 게 좀 편해. 그게 좀 달라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도 돼. 근데 그리는 걸 자기가 볼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왼손잡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잘 안 가더라. 이게 글씨 쓰는 것 때문에 그런지 항상 왼손잡이들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그리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오른손잡이인 친구들은 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면 편해져.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쭉 펴서 길게 그릴 수도 있고 짧게 잡고서 그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항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